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아나무인 시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실 것 같은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인간들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요즘 결혼 시기가 늦어져서 결혼을 늦게 했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저는 40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답니다. 비록 조금 늦게 만난 인연이지만 남편과 저는 천생연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맞았어요. 그이는 남들이 보면 끔찍해할 만큼 저에게 잘했고 저 또한 그이에게 어울릴 만한 여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서로가 없으면 못 살고 죽을 만큼 절실한 사이가 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은 남녀가 좋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오른쪽 다리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남동생이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시댁에서는 이를 곱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그렇지 저런 애를 데리고 왔냐? 나이도 너랑 동갑이면 40살이잖아. 게다가 부모도 없고 다리병신 동생을 데리고 산다고? 에라이 칠푼아. 너 쟤랑 결혼하면 장애인 동생까지 뒷바라지하고 살아야 하는 걸 모르는 거냐? 괜히 코 끼지 말고 당장 정리해. 애미가 선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저를 처음 본 시어머니는 저에게 호구조사를 5분 만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 앞에서 말이죠. 저는 너무 비참하고 자존심까지 상해서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저를 따라 나와 시어머니 대신 사과했고 자기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어찌됐든 저는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아 감정을 가라앉히고 몇 주 뒤에 다시 시댁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시누이, 시숙들과 동서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는데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신 상태였는데 시댁 식구들이 합세했으니 제 입장만 더 곤란해졌죠. 큰아주버님이 제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이봐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여자가 왜 어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여길 또 찾아왔어요? 제 동생 영식이를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 기대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러자 제 남편이 저 대신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니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은 돈 밝히는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우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리고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산다고 그런 유세를 떨어. 난 결혼해도 형들처럼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니까 빠져있어. 큰아주버님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고 제 얼굴을 다시 보며 조용히 읊조렸어요. 완전 여우를 만났네 못난 자식.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남편이 듣지 못했고 저만 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이는 시어머니께 결혼하겠다고 허락이 아닌 통보를 하러 왔다며 자신있게 말했어요. 남편은 앞으로 저희 부부를 보기 싫으면 보지 않아도 된다고 전하자 시어머니는 그래, 나가. 내 아들이 넷이나 되는데 네 하나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겠냐? 둘이 아주 행복하게 지지고 볶고 살아봐라.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와도 국물도 없을 테니 내 집에 발도 붙이지 말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희를 내쫓으셨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다 내가 못난 탓이야. 엄마 마음에 드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렇게 나오시는 거야.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연희 네가 축복 속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집안과 연락을 끊어버릴게. 우리 둘이 결혼하고 살자. 영식씨, 나도 미안해. 자기를 놓아주지 못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가족들과 인연을 끊는다고 해도 말이야. 그래서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생략하고 바로 신혼집을 마련해 살림을 차렸어요.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지 못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되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제 동생도 같이 살게 되었어요. 동생은 괜히 신혼부부 틈에 끼어들기 싫다고 함께 사는 걸 거부했지만 제 남편이 동생에게 함께 살지 않으면 저와 헤어지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새 식구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웃는 날만 지속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댁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제가 넌지시 시어머니 생신 날짜를 물어봤었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멀쩡한 가정을 깨버린 것 같아 가슴 한쪽이 참 무거웠네요. 그런데 저희가 1년의 시간을 부부로 지내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큰아주버님이 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셨대요. 저까지 함께 오라고 하는 걸 봐서 드디어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남편과 달리 저는 너무 기뻐서 웃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눈물까지 흐르더라고요. 남편과 식구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지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결국 저희 부부는 1년 만에 다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 뒤에 서 있었고 잠시 후 큰아주버님이 현관문을 열어주며 환영해 주었답니다. 영식이 오랜만이다. 재수씨도 오랜만이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재수씨요? 아, 네, 아주버님 감사합니다. 처음 재수씨라는 호칭을 듣자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숙들과 동서들, 그리고 시누이 셋까지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어요. 오늘 저희 부부를 위해 이 많은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럽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고 반갑게 인사와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고 시누이들은 제 손까지 잡아가며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새언니 잘 왔어요. 지난 과거는 모두 잊으시고 우리 잘 지내봐요. 저희 모두 새언니한테 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언니의 넓은 아량으로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의 새 식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식구들도 역시 저에게 지난날을 사과했고 앞으로는 진짜 가족이 되어 돈독하게 잘 지내보자고 말하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남편도 밝게 웃으며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걸 봤는데 그동안 저 하나 때문에 보고 싶은 가족의 얼굴을 못 보고 지낸 그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30분 이상을 서서 안부를 전하느라 제 입이 쉬질 않았어요. 그런데 꼭 보여야 할 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가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리며 애절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딜 가셨는지 집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이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엄마 어디 가셨어? 지금 다른 데 계셔? 아주버님의 대답에 식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침묵했습니다. 어디에 계시는데? 시장이라도 가신 거야? 그이의 물음에 어쩐 일인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큰 동서가 도련님, 동서,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하시며 제 손을 잡아당겨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는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180도로 싸늘하게 바뀌었답니다. 이제 말해야겠네. 영식아, 재수씨, 지금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이 병원에 계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쾌차하셨어. 몸조리만 잘하시면 될 거야. 저와 남편은 너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 부르셨을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아주버님께 물었습니다. 뭐야? 중풍으로 쓰러지셨다고? 그런데 그걸 왜 이제야 전한 거야?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지. 엄마가 계신 병원이 어디야? 당장 가보자고. 안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 해. 오늘 퇴원을 하셔야 하거든. 엄마가 병원 생활비가 지겹다고 하셔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영식이 네가 엄마를 모시면 안 되겠니? 저와 남편은 갑작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고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생각을 되짚어보니 오늘 시댁 식구들이 저희를 부른 이유는 저희와 화합하고 용서와 사과를 나누려는 게 아니었어요. 중풍에 걸리신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부른 거였죠. 잠시 후 모든 상황을 이해한 남편이 입술을 부르르 떨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아내를 부른 이유가 아픈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게 하려고 그런 거였어? 조금 전까지 사과하던 건 다 밑밥이었고 연기였던 거야? 형들이나 형수들이나 또 동생들까지 다 똑같구나. 다들 엄마를 모시기 싫어서 영 끄는 나를 불러들인 거야. 그이의 목소리가 커지자 큰 아주버님이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들 너무하네. 엄마 건강하실 때는 하하호호 돈 받아가며 즐겁게 지내더니 이제 몸이 아프고 가진 게 없으니 버릴 자리나 찾으려고 날 부른 거야? 그러고도 당신들이 엄마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어? 엄마, 영식이 너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들 상황이 엄마를 모실 수가 없으니까 너에게 부탁하려는 거잖아. 네가 재수씨 장애인 동생을 걷어줬으니 이번에는 재수씨가 엄마를 모시면 공평하기도 하잖아.
여기서 제 동생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 동생은 비록 다리가 불편하지만 회사도 다니고 제 앞가림은 잘하고 살고 있는 녀석이었고 짐이 되기는커녕 매번 생활비에 용돈까지 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다시 열을 내고 화를 냈어요. 자신이 처남이랑 같이 사는 게 왜 엄마를 모셔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따지듯이 물었죠.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저희 부부가 불효자였으니 이제라도 효도를 할 기회를 주겠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았답니다. 여기서 제가 나서지 않으면 남편이 끝없이 화만 낼 것 같아 그이의 어깨를 만지며 말했어요. 여보,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일단 어머님부터 찾아뵙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든가 하자. 응? 그제야 남편이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길게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고 저와 함께 시댁에서 나와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한 저희는 쉽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불효를 한 것이니까요. 그이가 문을 열지 못해 제가 손을 뻗어 병실 문을 열었고 여러 명의 환자 중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그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큰아주버님 말처럼 쾌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어찌나 많이 말라있던지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전에 봤었던 강한 눈빛은 처량할 만큼 약하고 지쳐 보였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저 막내 며느리예요. 우리 막내 왔구나. 네 처도 함께 온 게냐? 다행히 둘이 잘 살고 있나 보네. 이 모진 애미가 찬물을 끼얹어 네 처가 도망이라도 갔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옹알이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드리며 엄마,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기운 센 천하장사 같은 엄마가 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냐고요. 저랑 집사람은 아주 잘 지내요. 엄마 생각과 달리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라고 푸념과 어리광을 섞은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30분의 시간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뭔가를 결심하게 되었고 잠시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귀뜸을 하고 병원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이는 시어머니를 보고 많이 속상했는지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그득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말을 전했답니다. 여보, 우리가 모시자. 어머님 우리가 모시자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요양원으로 버려지실 것 같아. 아무리 요양원이 좋아졌다 해도 가족 하나 없는 곳에서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아들인 당신과 며느리인 나와 함께 지내면 더 빨리 건강을 찾으시지 않겠어? 하지만 그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물론 내 마음 같아선 엄마를 모시고 싶지만 당신에게 모욕을 주며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은 분이야.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가는 건 당신한테 못할 짓이야. 잘난 형이 셋이나 있는데 알아서 하겠지. 물론 나도 어머님한테 섭섭한 게 있지. 상처받기도 했고. 그런데 당신이 매일 걱정에 쌓인 채 지내는 모습을 보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러자 남편은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연거푸하며 한참 동안을 제 품에 안겼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바로 저희 집으로 말이죠. 집에 있던 제 동생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활짝 웃으며 시어머니를 환대했고 남편이 동생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셔와서 미안하다고 하자 동생은 미안해할 필요 없다며 가족 한 명 늘어나면 좋은 게 아니냐며 천사 같은 말을 건네주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어머니와 동거는 큰 문제 없었어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기저귀를 하루에 2번씩 제가 갈아드리는 것 말고는 딱히 힘든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와 동생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간병인과 계셔야 했는데 많이 심심하고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 저희 부부 이야기, 제 동생 이야기 등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정을 쌓았습니다. 보름의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제 진심과 정성 때문인지 기운을 차리셨고 살도 보기 좋게 붙으셨답니다. 제가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는 정말 미안하다며 더러운 짓을 하게 해서 면목이 없다고 여러 번 사과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딸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셨네요.
또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